요즘 미국 시위, 이것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문제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언론 방송을 보면은 그 절대 다수가 마치 백인 정부가 흑인들을 무력 진압한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중앙일보 이런 것이 앞장을 서고 이렇게 다량의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2020년 6월 3일자 뉴스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인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은 미국의 그 특정 경찰 A씨가 아니고 그냥 미국의 백인 경찰이, 그 다음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그 사람은 그때 보니까 그 위조 집행가 하는 그런 것으로 그 혐의가 있어서 체포가 되던 중이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비무장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그 다음에 목을 눌러서 질식시켜서 숨지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살해 행위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철폐 요구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 시위의 내용도 상당히 변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가, 그것보다도 우리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국가이고, 한국과 미국은 사회생활상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 그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에 많이 비껴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씨를 살해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보도를 한 것은 전적으로 중앙일보가 왜곡 보도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바꿔보면 백인 경찰 A씨가 흑인 조지 씨를 치사하게 했다. 이 치사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다른 행위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행위의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부정확한 이런 보도를 함으로써 사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실은 경찰 A씨의 책임을 논해야 할 그런 일이죠. 그런데 경찰 A씨의 책임이 아니고 백인 경찰의 책임, 나아가 백인의 책임, 그리고 급기야는 백인 정부의 책임,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경찰 A씨의 책임이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논점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중앙일보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이 백인 경찰이 인종차별을 했다. 그 부분도 경찰 A씨의 문제인가? 미국 백인 경찰 전체의 문제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어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진원지인 미네소타주의 황효숙 한인 회장과 6월 2일 화상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중앙일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인 상점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황 회장의 답변입니다. 목요일 밤에 불을 많이 질렀어요. 한국 사람 중에 가게가 그 상점이 전부 다 타버린 사람도 있어요. 가게에는 30명, 40명씩 그룹을 지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약탈하고 방화하고 손실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인종차별 철폐 요구 시위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시위의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흑인 시위가 왜 일어났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황 한인 회장이 답변을 합니다. 아시아 사람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에게 직접 차별을 안 한다. 그런데 흑인은 그 흑인들은 여러 가지로 분노가 날 만큼 차별을 받는다. 그런 데 대해서 정말 측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을 수 없이 분노할 만하고 그들이 측은하다면은 그들의 폭동에 동의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은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아무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인가? 이 한인 회장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중앙일보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인 회장의 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잘 달래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탈하면 총 쏘겠다고 며칠 전에 말했다. 그렇게 하면 부채질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30-40명씩 들어와서 약탈하고 가게에 불을 질러서 전부 다 타버리고 그 속에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이럴 때 황효숙 한인 회장은 잘 달래서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탈당하고 말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을 한인들은 같은 뜻으로 그게 좋다 하고 한인 회장으로 뽑아 놓았는가? 이렇게 의문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이번 그 보도를 보면은 미네소타에서 월요일부터 시위가 발생했다. 그런데 아주 국지적인 어느 한쪽에서 조금 이렇게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황효숙 한인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폭동이 되기 시작한 것이 목요일 밤부터다. 방화 그리고 파괴가 시작됐다. 여기 주 방위군을 이번만큼 그렇게 동원한 것도 미네소타 역사상 처음이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막으려고 했는데 대응이 잘 안 됐고
금요일에는 사실 진압에 실패했다. 이제 목요일 밤부터 시작된 파괴와 방화, 약탈, 이것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는 실패했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 방위군을 더 모집해서 토요일에는 상당히 많이 진압이 됐다. 그러면 말하고 달래서 될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면 앞에서 왜 그런 답을 했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죠. 이 중앙일보 이 보도, 질문과 답변이 과연 황효숙 한인회장이 원했던 말이 그대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은 질문이 불명확했던 것인지, 결국 이것을 보면은 흑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측은하고, 그러면은 폭동을 진압한 주 방위군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나쁜 자들이라는 말인가? 이제 중앙일보에 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이 보도에서는 우리가 물음표만 계속 그리게 되는 그런 뉴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중앙일보가 보도한 한인의 피해 상황, 그리고 한인들의 인식, 그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한인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선일보에서는 필라델피아 한인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탈을 넘어서서 이건 조직 범죄다. 필라델피아의 한인이 지금까지만 180억 원을 털렸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전문 약탈꾼은 흑인만이 아니고 백인도 있고 결국 인종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분노한 흑인의 시위라고만 할 수도 없고 그 성격도 다르고, 또 이 약탈을 하는 사람들은 트럭을 갖다 세워놓고 조직적으로 물건을 싣고 날랐다. 그런데 주 방위군이 필라델피아 시내로 들어오면서 약탈은 진정됐다. 앞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역시 주 방위군이 이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것이 실효적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는 주 방위군이 투입됐다. 상점 약탈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총영사관이 주 방위군을 서둘러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투입이 됐다. 결국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했고, 우리도 주 방위군이 들어와서 보호해 줄 것을 원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총기를 구매하는 교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6월 2일 현재까지 집계된 한인상점의 피해는 총 79건으로 전날의 26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도시별로는 필라델피아 50건, 이것이 이제 당일 이야기입니다. 미니애폴리스 10건, 롤리 5건, 애틀랜타 4건, 한인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공권력이 이것을 법에 따라 진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달래고 대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설득해서 자진해서 약탈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중앙일보는 왜 그렇게 보도를 하였는가? 비단 이것은 중앙일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이 상당수 미국 측의 보도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나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보아 온 것이죠. 그리고 문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미국 정부가 미국 국내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면 됩니다. 그 나라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인의 피해 상황, 또 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신문 방송은 이러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언론 방송 그리고 정치 세력까지 마치 반미국 정부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의사 표현을 하고 그러한 SNS 활동을 하고 신문 방송의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뉴시스를 보면 애틀란타 시내의 장갑차 그러면서 6월 1일 현지 시간 그러면은 1일에서 2일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주 방위군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 이 시위대가 어떤 시위대인가? 그리고 시위대는 그 양상을 봐서 주 방위군이 해산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겠죠. 그들이 폭도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뉴시스는 마치 군을 동원해서 민간인에게 위협을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보도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국 쪽의 보도를 인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 독자나 시청자가 보고 저런 무지막지한 정권이 있느냐 이렇게 분노할 만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제대로 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뉴욕타임즈. 이날 밤 수도 워싱턴의 차이나타운에서 육군 소속 블랙호크 UH-60 또 다목적 헬기인 라코타 헬기 UH-72가 저공 비행하며 시위대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블랙호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투입됐던 헬기이다. 그러면 시위대를 위협했다.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표현이죠. 자기 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그것을 위협이라고 쓴다면 뉴욕타임즈는 왜 그렇게 썼는가? 당연히 이 질문을 하고 보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마치 무슨 인종학살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또 헬기라고 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됐던 헬기는 거기선 전쟁이었고 지금은 시위대 해산인데 그러면은 워싱턴 차이나타운에서 전쟁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잘 보면 이 사용하고 있는 문구가 상당히 선전을 위한 아주 전략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조정하는 전술적인 표현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할 텐데 미국은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N은 6월 2일 현지 시간으로 백악관 비밀 경호국이 백악관 인근의 주요 도로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백악관 비밀 경호국 이러면은 이 뉴스를 국내 매체가 보도를 하게 되면 한국인으로서는 대단히 음산한 표현이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영어로 이것을 보도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우리 한국인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측에서 미국의 어떤 일부 그쪽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뉴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 국내에서 현재 선거전을 치르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게 미국은 흑색 선전도 허용이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고 내놓고 흑색 선전도 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거전을 치르는 중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를 거르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입맛대로 갖다 쓰게 되면 사고는 한국이 치는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국제관계를 봅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만을 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테러다. 다른 나라가 미국 본토,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데 대해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중국의 공격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나중에 밝혀지겠죠. 특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또 다른 뉴스를 보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의심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왜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곳에서 지지 시위에 나서는가? 미국의 시위 양상이 변질됐는데 그런 것이고 혹시 한국에서도 지지 시위하고 있는가?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은 중국의 공격이다 하는 면에서 짚어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부로 뛰어들지 말아야 할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하나 더 큰 것은 신냉전의 기류 그것이죠. 그러면 이 신냉전에서 이번에 미국을 누가 공격하는가? 그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동의 일부도 가담을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의 일부도 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냉전이 미국 내부에 테러로서 시위로 시작해서 테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은 이런 절차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또한 이 신냉전의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 역시 그쪽에 붙었는가, 중국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가 하고 시시때때로 의심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반복해야 하는 그런 처지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와 같은 사정에 함부로 끼어들면 그야말로 나중에 뼈도 못 추린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 방송 똑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앙일보 최근 근 일주일, 그전에도 그랬는데 특히 미국의 시위와 관련해서 이게 시진핑 관보냐?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완전히 중국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중앙일보가 혹시 반미국, 친중국의 매체입니까? 혹시 중앙일보에 중국 돈이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중앙일보에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내보낸 겁니까? 이런 의심 받는 거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중앙일보가 무식해서 그런가? 언론 윤리, 언론인의 소양이, 그 기본 소양이 없어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대우각성을 하고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말로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편승한 폭동과 약탈,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종차별의 문제가 다시 불붙은 것은 변론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문제는 만약에 그들이 순수했다 하더라도 출발부터 경찰관 A씨의 문제에서 어찌해서 이게 백인, 흑인의 문제로 갔는가? 이제 그것이 아마도 미국도 선거 전국에 언론 방송들이 이것을 부추기고 정치인들이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험하고 무서운 것이 따라붙었죠. 외세가 이때다 하고 미국을 깨뜨리겠다 하고 덤벼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리석은 일정 계급의 사람들, 이땐 계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폭동과 약탈을 하면서 이 사건을 변질시킨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되는 법에 따른 시위가 아닌 이 문제되는 현재의 그 폭동 사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연방의 자산과 군대를 동원하겠다.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문적인 무정부주의자와 안티파, 그러니까 극좌파 단체가 개입을 해서 미국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 수천 명의 중무장한 군인과 군 병력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주지사들과 전화회의에서는 주지사들에게 여러분은 이 상황을 제압하라.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는 얼간이 소리를 들을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미국을 지켜라. 각 주를 지켜라.
이렇게 촉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 국민을 지키겠다. 계속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게 아니다. 미국 정부가 흑인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런 여론을 일으킬 만한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짓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더구나 미국에서 이렇게 파괴적인 행위로 정부를 겁줌으로써 인종차별을 해소하겠다. 그런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막강한 나라이죠. 따라서 이렇게 약탈이 동반된 시위, 이것은 더 이상 시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지 오래다. 결국 현재의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시위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이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니죠. 현재 홍콩과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시위의 개념은 분명히 규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홍콩이 상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경우하고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하고도 다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처음에 거기에서 출발한 미국의 시위, 그리고 날강도, 도둑, 폭도, 이런 것들의 경계선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먼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죠. 이런 국가에서 시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법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행위인 시위는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행정공무원인 경찰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언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위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푯말에 적어놓은 구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푯말이 시위자의 손에서 밀착이 돼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일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푯말은 반드시 자기 손에 들고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만 써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어떤가? 한없이 괜찮은가? 그런데 이 시위를 하는 공간이 우주에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니고 시위를 하는 그 시위대의 뜻은 시위를 하지 않는 전 국민이 그것을 봐달라, 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이런 것이죠. 따라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같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유이기는 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들, 시위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된다. 이것을 수인 한도라고 합니다.
수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경찰이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허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위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떤 가해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아예 시위가 아닌 겁니다. 범죄로 돼버리죠. 시위와 범죄는 법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시위는 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적인 행위이고 범죄는 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가령 시위대가 보도블럭을 깨서 던진다든지 돌멩이, 기타 어떤 물건이든지 이런 것을 투석을 한다든지 또 침을 뱉는다든지 물을 쏟는다든지 물감을 덮어 씌운다든지 하는 그런 무기로서 이런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 이것은 시위가 아니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시위가 과도한 과잉 시위로 되는가?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예 시위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범죄이고 그것도 특히 집단 범죄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흔히 집회 신고를 하면은 그 지역을 자기들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해석이 아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광화문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 시위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 10만 명이 이제 행진까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아이가 와서 그 중앙에 서서 이 시위대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그 아이를 안아서 길 밖으로 내놓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과연 시위대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가? 권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 아이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퇴거 요구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래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10만 명이 앞으로 행진을 하다가 앞에 3살짜리 아이가 하나 서 있으면 시위대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그 아이를 피해서 물살이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갈라져서 흘러가듯이 아이를 건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평온하게 통과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시위대가 지나간 자리에 아이가 여전히 웃으면서 아무 불안을 느끼지 않고 그냥 서 있게 되는 그 상황이 합법적인 시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보호자가 아이를 찾으러 오겠죠. 아이는 퇴거돼야만 하는, 보호자가 아이를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치워줘야 한다는 요구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시위대가 가고 있는데 경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위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찰 앞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경찰은 법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합니다. 시위대도 법에 따라서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딪힌다 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했던가. 따라서 앞에 경찰이 서 있거나 혹은 행인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시위대는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시위대는 질서유지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서유지인은 시위대가 나머지 전체 국민에게 어떤 피해나 불편을 끼치지 않게 그 시위대를 내부 관리하는 자이지, 시위대가 통과하도록 행인을 관리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미국처럼 방화하고 파괴하고 강도, 절도의 폭행까지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전혀 시위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미국 측 다른 나라의 보도를 보면 이것은 반정부, 반국가의 테러나 폭동 이런 것이 개입되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나라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위에 무기를 들고 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는 법에 따른 행위이고, 법에서는 시위할 때 무기를 들고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경찰이나 군인은 어떤가? 그들은 원래 무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는 역시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시위대와 공권력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나오면 군중은, 시위대는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시위대가 보도블록을 들고 싸우자고 합니다. 보도블록은 대부분 흔들다 말지는 않죠. 진짜로 던지죠. 이러면 공권력은 몽둥이를 듭니다. 그게 쇠몽둥이든 나무몽둥이든.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집니다. 그러면 공권력은 방패로 맞고 최루탄을 쏘는 것이죠. 시위대가 칼을 들면 공권력은 총을 듭니다. 아무래도 공권력이 시위대보다는 더 센 수단, 더 강한 도구,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시위로 의사표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를 포기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만일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위대는 폭도가 될 것이고, 법을 깬,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그 다음에 이런 시위대가 가령 정의롭다고 한다면은 그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경우에 시위대는 반정부 혁명군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시위는 내전, 전쟁이 되겠죠. 전쟁의 양상은 훨씬 더 위험하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만일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전쟁에서 죽은 시위대는 정부가 민간인을 무기로 제압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대등하니까.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더 센 사람한테 덤벼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싸운다 하는 데서는 대등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니까. 따라서 시위,
정치라는 법에 따른, 법의 규정에 따른 법적인 행동, 그것이 법을 깨고 법에 항거하는 수단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의 방법이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폭력 시위도 정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버려야 하겠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주의 국가에서 법적 행동으로 보장한 이 시위,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잘못 갔을 때 그 잘못 간 정부를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주권자의 의사표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내전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시위라고 하는 것을 미국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현재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알고 보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한국과 관련된 안전과 이익이다. 남의 장단에 놀아나다가 큰일 당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언론 방송에게 지적을 해둡니다. 우리 국민도 바로 알자.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히 리걸 마인드다. 그렇죠.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